어린 시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빵 나눠주는 착한 놈, 그리고 내 도시락 뺏어먹는 나쁜 놈.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짜로 나쁜 게 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화들짝 놀라기도 하죠. 과연 진정한 악이란 무엇일까요? 또 혹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덥 얕 16회 범죄와 처벌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거 저희 아침에 모이니까 다들 술 한잔 해가지고 정치 없는데 자기소개할 차례죠 오늘, 그죠? 자기소개 때부터 하면 저는 최 사장입니다. 미스테리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깡 선생입니다. 요즘 악플계의 신성으로 떠올라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사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만해. 독실입니다. 저는 독실합니다. 이제 막 대충 하는구만. 매번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김도인입니다. 지금 김도인이 경쟁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단순하게 썼는데 자기가 독실합니다. 딱 끝내가지고. 자기는 지금 더 단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홍보하면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오셔서 지대너볕 혹은 JDNY 치시면은 접속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많은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댓글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었죠. 어떤 거 있었나요? 저희 캐리커처 그려주신 살랑이 분께서 생일 맞으셨다고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와. 네. 생신인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님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처음에 살랑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캐리커처 그리는 되게 어린 여학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밝혀지는 사실은 충격이에요. 충격과 공포 속에 저를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VB인데 고3 학생인 것 같아요. 특이하게 여기 이제 저희 거 청취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실제로 자기 입시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진짜? 네네. 그 독실님께서 하신 과학사가 이제 모평에서 출제되고 6월 모평. 그리고 장자가 전문 용어를 막 말씀하시는데 모평. 이거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고, 장자도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나왔대요, 관련 제시문이. 그래서 학생분들도 이렇게 듣구나 해서 저 리프트빌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모평에서 나오는구나, 이거 참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네. 위험할 수 있는 느낌. 사후세계 같은 건 안 나오나요, 모평이? 그런 거 안 나와? 여러모로 유익한 방송 지대너볕입니다. 예. 이제 홍보할 게 없으니까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입시 점수를 올려주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홍보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거 있었습니까? 네네. 봄나물 처녀님이 남자입니다. 남자인 봄나물 처녀님이고요. 충격받았어요. 다들 왜 아이디를 여자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다들 우리 여자 팬들이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이분만은 여자일 줄 알았는데. 정모하면 다 아저씨들 바글바글 하실 것 같은데. 석유가스가 주 분야인 그 에너지 분야에 활동하시고 있는 기자님이세요. 근데 기자라고 하기에는 그냥 언론사 사주예요, 사실상. 정말요? 네. 에너지 팩트라고 www.e-fact.kr 에서 에너지 팩트 들어가 보니까 1인 미디어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언론사 같아요. 이거를 혼자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지. 거기 한번 많이 들어가시면 읽을 거리가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에너지 관련돼서.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영적 에너지나 볼텍스 이런 거는 안 다루시네. 그런 거 다루면 좋으실 텐데. 이런 면 때문에 요즘 최 사장님 팬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런 게 먹힐 거라고 꿈도 못 꿨는데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시미님께서 또 이렇게 광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 광고라기보다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소시미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7월 2일자로 남편과 만난 지 1457일 소중한 보물 찬이 아기님 같아요.
태어난 지 623일 된 날이고 축하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거는 이분 남편분께서 M포탈에서 네이버 같아요. 매주 수요일 날 절찬리에 연재 중인 남편의 웹툰 사이드킥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작가님이세요. 신희철 작가님. 전 사이드킥을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뭐 광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해요. 네. 이미 인기 작가님이신데.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왠지 이분에 기대서 저희를 광고해주세요. 특별적 광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조지민님 짱. 사이드킥 한 18화, 19화쯤에 그냥 지대 넓으시면 많이 살짝 배경에 살짝 들어가면 네. 좋겠다. 너무 유명한 분이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책 광고. 저희 근데 네. 양영수님도 저희 방송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 블로그에. 링크 걸어주셨죠. 네. 되게 유명한 만화가시잖아요. 그죠? 네네, 양영수님 저도 되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거 보니까 또 저희 그 카페 보면은 그 미술 쪽 만화 지망생이라든가 실제로 만화가라든가 좀 미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또 미술 학도라고 또 학생 같은 분이 또 예전에 글 쓴 적도 있었었고, 우리가 정작 미술의 조예가 깊은 분이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관심은 다들 있는데. 네, 우리가 진짜 유명해지나 봐요. 저도 최근에 저 방송하는 거 듣고 주변에서 나보고 결혼식 사회 봐달라고. 정말? 네.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까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멋지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책 광고, 이제 보살님께서.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살님께서, 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대한경제가 궁금하다 해서 사회적 경제의 성공 코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적어주셨어요. 사회적 경제의 성공 코드?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잠깐 다뤘던 것 같고. 네. 그죠? 먹고 사는 법, 경제 부분, 먹고 사는 법에 있어요. 네네, 사회적 네. 경제. 네. 평점 5개짜리, 별 5개짜리. 이거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네.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오늘은 이제 뭐 할 차례냐면은, 오늘 이제 16회인데, 윤리 우리 한번 떼서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윤리를 실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윤리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6회 때는 이제, 그 범죄와 처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죄와 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17회 때 이제 좀 약간 종교적으로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죄와 벌, 그죠? 범죄와 처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상 사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세상 살기가 정말 무서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언론에서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범죄 소식을 듣다 보면 너무 끔찍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이건 이 세상에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악당들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대 너비아씨 좀 알려주세요. 서울 공덕동 미저리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저리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죄와 벌 할 차례죠, 그죠? 예. 도대체 죄는 뭐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초심에 별로 처음에 준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초심으로 준비 많이 하면은 괜히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나 정말 악한 사람, 진짜로 악하거나 나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법적이건 윤리적이건 어떤 영혼의 구원이건 어쨌든 정말로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악한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그렇죠. 못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네, 우리 지금 잠깐 지난주에 너무 가벼운 주제 여행지 추천 다루다가 안 가벼웠는데 굉장히 무겁게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철학적인 베이스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인 평소의 신념인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이런 규정은 정말 힘든 것 같고요. 그렇지. 누군가 악하다고 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 악한 거지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다른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의 이권을 부당하게 뺏어간다거나 내가 받을 몫을 뺏어간다거나 뭐 이런다면은 그 사람을 이제 상대적으로 악이라고 규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뭐 좀 절대적인 차원의 악을 규정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긴 해요. 우리 일단 깡 선생은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 상정은 하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 공부가 약해서 그런지. 예. 독실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를 초월한 어떤 문화에서든 어떤 시간을 떠나서 무조건 이건 정말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편하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말해서 또 정말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저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설명들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으로 분노해서 어떤 기사 같은 걸 본다든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쟤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잔인하게 고문해서 조금씩 썰어서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영화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렇게 행동하게 됐었던 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치? 육체적이거나 네네. 사회적이거나 뭐 그런 거. 네, 우리 사회에선 용인될 수 없겠지만 제가 이 시대에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꼭 종교적인 걸 떠나서 내 자신도 그럼 과연 넌 얼마나 선하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선한 것 같아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절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다 악해. 근데 그게 누구는 절대 악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거 되게 심오한 얘기다. 좀 잘 깊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깡 선생이랑 같은 논지를 견지하는 거네.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일단 종교적 차원에 가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그죠? 네.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적 악이라는 게 있나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게 뭐 극악무도한 범죄나 뭐 인류사적으로 되게 뭐 극심한 뭐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절대악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셋 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안 그래요. 절대적인 악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악으로서 규정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괜히 우리 설명이 나니까 아니 매번 지금 청취자들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사실은 저도 최 사장처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내가 근거가 없으니까 나도 저렇게 강하게 가고 싶은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는 못 찾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상대적인 측면이나 타인을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로 이제 찢어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찢어드려야.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악한 사람 배틀. 내가 이 정말 악한 사람을 알고 있다. 배틀 한번 뜨려고. 용서받지 못할 자 그러니까. 배틀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준비했어. 뭐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저부터 할까요, 그냥? 네. 준비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 얼른 지금 찾고 있어. 빨리 검색하는데. 저는 희대의 악인 막. 여러 명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 누굴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그 조두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가져왔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년 제가 알고 있는데 12년 구형 받았을걸요? 선고. 12년. 네. 그죠? 구형이 아니라 선고 아예 받으셨는데 7년 있다 나온대요. 얼마 안 남은 거야. 지금 이제 그 피해자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서 있는데 이제 사회를 같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방송 중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해서 좀 자세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를 하면은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인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건을 안 봤어요. 제대로 못 보겠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그런 네, 사람들이 보는 것 있었어요. 자체가 디테일하게 읽는 게 힘들었던 거야, 저도. 그래서 뭐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막 머리에 막 피가 거꾸로 솟죠. 근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예전에 돌았었잖아요. 근데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또 허위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얘기를 좀 듣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해보죠. 잠깐만,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허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뒤에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거나 아니면 삐 처리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얘기하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학교로 이제 피아제 학생이 8살이었어요. 8살에 등교하고 있던 중에서 교회 안 화장실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두순이 그곳에서 이제 이건 사실인데 그 바지를 벗은 다음에 유도를 했어요.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학생이 이걸 거부하니까 주먹으로 머리랑 얼굴을 집중 구타한 다음에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어가지고 질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절 상태에서 이 부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12년을 처형하면 안 됐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형량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형량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고 사회 전체의 도덕감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가 믿고 있었던 연대감을 훼손시킨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벌이나 그 피해자가 입은 동등한 만큼의 처벌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디테일한 사실들이 이거 언론 보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때 언론 기사들을 다 읽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정도로까지 작성된 기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때 뭐 어쨌든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큰 흐름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그죠? 그거는 있었으니까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이거는 실수였든 아니었든 이거는 정말로 악한 거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사이코패스 진단도 받지 않았었나요?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됐다. 조두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겪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그 조두순의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도? 아니야? 뭐에 대한 준비하기 다 달라. 다른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성폭행을 한 다음에 어차피 쟤도 여자고 나중에 할 텐데 그냥 나랑 먼저 하면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그것도 막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먼저 죽으면 좀 어때? 그죠? 그러네. 그렇지. 지금 얘기한 게 내용이. 그렇죠. 죽창으로 그냥. 그러니까. 과감하게.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일종의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쟁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뇌의 일부 기능이 전두엽에 있는 일부 기능이 좀 일반적인 인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이입 능력의 장애 뭐 이런 거를 보통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 연쇄 살인범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거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내가 받으면 싫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었던 글인데 자신의 누나가
사이코패스래요. 사이코패스라니까 참 저희가 좀 비하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학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저 동물이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사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곤충 같은 거는 어렸을 때 뭐 좀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개를 때려 그럼 걔가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면 쟤 아파서 그러잖아. 누가 널 때린다면 아프겠지? 그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왜 나는 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이 아니잖아. 내가 아픈 게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되냐면 너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안 되는 거야. 입장을 왜 바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함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전적인 결함이라면은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선악의 개념을 가르쳐갖고 하지 말도록 하는 거는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왜 안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안 돼.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 사람은 합니다. 어차피 감정 이입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 이입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어떠냐면 사이코패스 우리들이 보통 공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자기 감정이에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 감정.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뭐가 안 되냐면 자기 감정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못 드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근데 인지심리학에서 이것까지는 이제 동의가 됐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자 결함에서 발생하는 거지 아니면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얘가 감정적인 인지가 안 되는 건지는 아직 분분한 상태. 그건 아직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구나. 유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유전적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어떤 유전적 결함이든 아니면은 뭐 정신적, 후천적인 결함이든 어쨌든 그 행동이나 그게 어떤 지능을 갖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분위기 안 좋네. 그럼 궁금한 거는 최 사장한테 지금 질문 드릴 거는 이 친구의 어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의 악함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잔혹한 행동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그 어떤 배후에 있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모든 상황이 복합적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역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산 지역이었던 것 같아. 단원구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뭐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잔혹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근본적인 악이다. 그렇지.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일종의 이건 거의 고문이었잖아요.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깔끔하게 살해했어. 그럼 목을 그었어. 순식간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가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죽였어. 이유도 없어. 고통 없이 깔끔하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테러리스트를 하고 있겠죠. 또 이제 어떤 사례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 황산 테러 사건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게 막 상상하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상으로 누군가 테러를 하고 싶었어. 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깔끔하게 목을 베어서 죽였어. 그 사람이 더 악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래서 살려는 놓은 둘 중에 뭐가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서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내적 세계 전체를 이제 말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더 악한지 아니면 고문을 가하면서 그거에서 자신은 쾌감을 얻는 그 행위가 더 악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단순 비교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처벌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에 대한 처벌을 사회적으로 대리자들이 처벌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둘 다 나쁜 거다. 둘 다 나쁘지. 그 나쁨의 근거는 뭡니까 그럼? 나쁨의 근거? 예. 근거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줬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뭐 다 얘기할 것 같아. 다소하고 이따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윤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비윤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힘센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강자한테 강하고, 그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면 그 사람은 정의롭지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 그런 그런 상황에서 그 부도덕, 그 다음에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이걸 우리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지 않았냐는 거죠. 육체적으로 단순히 자기가 더 강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약한 사람을 짓밟은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일단 좀 빠져나올게요. 이 사건을 계속하면 너무 그게 힘드니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침팬지의 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애들이 침팬지잖아요. 동족을 잡아먹기도 그렇죠. 하고. 걔네들은 강자가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비윤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이 침팬지처럼 그거를 그 공감 능력이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고 사실상 뭐 사람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짐승에 가까운 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둔하자는 마음은 전혀 없고 진짜 그렇죠. 막 보면 열받는데 두둔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 그게 뭐 사형이 됐든 추방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그거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이건 정말 악의 덩어리다, 악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나,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시대를 좀 달리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거에 전쟁이 횡행했던 시대라든가 인권의 개념이 뭐 거의 없었던 시대, 뭐 특히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뭐 인권은 거의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뭐 대학살 같은 거는 이게 얼마 안 됐죠. 5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도 사실 지금도 벌어지고 마찬가지죠. 있고요. 예. 부녀자들 강간 그냥 그러고 살해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세 때 그래도 출처를 이제 조사를 안 해요. 저 조사해올 거였다.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세 때 아동 성폭행에 대한 그 판결 방식이 어떠냐면은 그 예전에 읽었었는데 출처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귀족집 아들이 이제 평민 계급의 아이를 성폭행했어요. 아동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이를 갖다 버렸어. 더러워졌다라는 거지. 맞아. 요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귀족집 아들은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아이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의 생존권을 결정할 수 있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성경에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런 부분들. 당시 어떤 문화들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도 당시에도 예를 들면 노예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거는 죄는 죄였어요. 벌금을 좀 내야 된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억에서는 조선시대 같은 때가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기본 유교 위에 세워진 국가라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그 중형이 내려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맞나요? 맞아요. 예. 근데 전 구체적인 인륜 이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라든가 그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현대적이라서 그런가? 그런 거 못 참겠어요. 저도 그냥 악인 것 같아요. 저는 윤리도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어떤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수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요즘 현대에서의 어떤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수학을 못 배운 사람은 우리가 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그 윤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 윤리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 야, 너 준비했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대답 못하겠어. 그냥 나쁜 놈 같아. 솔직히야. 죽였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그 식인 풍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실제로 있었죠. 과거에.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그 사람들도 식인을 하는데 자기 뭐 가족 혹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있는 존재들을 먹는 겁니다. 식인이라는 거지. 예, 식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먹는 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왜냐면 그 도덕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건드는 게 아니고 그 범주에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완전히 다른 부족,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종교 의례 상태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못 참겠어요, 그냥.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그런 것도 나는 못 참겠어, 도저히.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식인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그 가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심해가지고 먹을 게 너무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아즈텍 같은 문명에서 인신공양을 했었던 것들, 그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단백질 자체가 거의 없었대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가축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족과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이렇게 이긴 다음에 걔네들을 노예로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고기를 이제 섭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그건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봤었어요. 어떤 싸워가지고 적의 어떤 전사를 내가 이긴 다음에 시체를 먹어. 그러면 그 시체가 자신의 수령이 된다고 믿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어떤 힘을 준다. 영적인 힘을 준다. 근데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냐. 근데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고기도 넘쳐나고. 그렇지. 공급 과잉 상태야. 그런데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악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자신이 그냥 즐기는 거야. 살인을.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연쇄살인마들이나 이런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다 알아.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제가 고통을 가지는 걸 즐겨. 조금씩. 그런 게 진짜 사이코패스네. 정말 그건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아 그렇네. 공감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공감 능력이 아티스트지, 아티스트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 다른 분 뭐 준비한 내가 이긴 것 같아. 뭐 이래 야 준비해봤자. 야 조두신 진짜 나쁜 놈인 것 같고. 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른 거 혹시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냥 개인적 측면에 해당하는 사례여가지고 예.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대구 황산 테러 사건.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9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몰랐어요. 이제 학생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슈화돼서 이 사건을 듣고 이런 사건이 있었었나 했는데 99년도에 이제 그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왕 군이라는 이제 남학생인데 이제 자기 이제 이동하다가 집에서 공부방 형태로 갇힌 대로 이제 장소 이동하다가 지금 이제 범죄자로 이제 처벌받지는 않았는데 추정되는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그죠. 그 입을 벌린 다음에 화상을 또 쏘냐. 그래가지고 3도 화상, 거의 전신이 화상 입어서 이제 40일 정도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텐데. 영상이? 네. 근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얘가 범죄자 처벌이 아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로 해봤는데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걸 다 통과한 거예요. 그 얘는 6살이고 옆에 있었던 증인 친구가 이제 장애우였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증언에서 채택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억울한 심정에 아이가 그 병상에 있을 때 당연히 언어적인 게 거의 의사전달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이랑 녹취록을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돼가지고 올라온 동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처벌을 안 받았죠 지금? 네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 처벌이 아니라 아직 기소도 안 됐을 거예요. 네네.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이게 문제화되니까 공소시효가 3개월 정도 연장된 상태예요.
그거 최근에 오늘인가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네네. 어젠가 오늘인가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제발 재판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 네, 어머니가 이렇게 해갖고 계세요. 지금 그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다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밝혀진 거군요. 네네 실제로 그죠. 이웃집 아저씨는 부인하고 범죄 자기 그런 적 없다는데 무서워. 이 세상. 실제로 검거해가지고 이제 취조할 때도 화상이 있었던 거예요. 팔 다리에 이제 염산을 뿌렸으니까 네 자기 몸에도 용의자도. 네네. 그렇고 이제 자기 아이들이 그 아이가 이웃집 사람이니까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언급하는데도 이제 애들의 말이다 해서 증거로 측정주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네. 이렇게 됐나 보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용의자니까 용의자를 범죄 취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그죠? 네. 왜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뭐 헌트인가? 헌트라는 영화에서 왜 네. 그 영화가 이제 어떤 선생님의 제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성희롱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우연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기정사실화되면서 진짜 죄 없는 그 선생님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립당하고 의심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사실 용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 당연한 논의 것 같아요. 안에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실제 범인 누군가 있겠죠. 네. 범인이. 그치, 범인 얘기를 했어요. 범인이 왜 했을까? 그걸. 용의자 말고 용의자분은 모르는 거니까. 그거 모르고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로 분노해서 그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너무 화가 났을 때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지. 예. 이게 개인적인 애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떤 뭐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온갖 사회적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갑자기 한 번에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난사를 한다거나 뭐 그죠. 일본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갑자기 묻지마로 갑자기 이제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 출근길에 시민들을 상해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런 거는 왜냐면 그거를 아예 그 입을 벌리고서 그 안에다 황산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눈이나 코나 뭐 이불 속으로 다 들어간 건데 나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던 거야. 이거는 의도와 의도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간 애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차별로 길에다 뿌린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애를 불러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그 사회에서 영원히 몰아내는 것 같아요. 그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그치. 중에 우리나라에 네. 또 기네스북에 올랐었던 뭐 우범곤 혹시 아세요? 순경 총기 낭사 우범곤? 사건. 예.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82년에 뭐예요? 있었던 거고. 기네스북은 범죄도 올려줘요? 네, 이때 진짜로? 최단 시간에 제일 많이 죽인 거 진짜? 해갖고 난 기네스북을 만약에 정말이라면 네. 그 기네스북을 운영하는 애들이 사이코패스 같다. 그런가? 어떻게 무슨 사건이에요? 근데 술버릇이 나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다음에 흥분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62명을 죽이고 33명을 중경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네,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실탄 180발, 수류탄 7발 들고 와갖고 그냥 집배원 전화교환원을 살해해갖고 연락을 못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깃줄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면서 총 쏘고 수류탄 터뜨리고 그냥 죽인 거예요.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하고. 계획적인 너무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62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 올랐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안 좋은 걸로. 근데 그 어디였죠? 저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브레이빅이라고 저도 그 예.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노르웨이에서 이제 브레이빅이라는 연쇄 살인마가 섬에 이제 진보 정당의 청소년 캠프를 어떤 섬에서 하고 맞아. 있었는데 진짜 그 끔찍했어. 섬에 쳐들어가 가지고 경찰관 복장을 입고 총으로 쏴 죽였죠. 77명입니다. 그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세계 기네스북 협회에서는 뭐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그게 소문이래요. 소문이. 근데 워낙 많이 잠겼으니까 워낙 이것도 많이. 일종의 이거 우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분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이에요. 네네. 우범곤. 아니요, 브레이빅? 맞아요. 노르웨이 그분은 네네. 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었나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인종차별주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신념에 가득 차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네. 예. 신념에 가르쳤다면 좀 변호할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사실 그게 굉장히 너무 어려운데 다 어려워요. 나쁜 놈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팔레스타인을 탄압을 심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좀 변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근데 그 폭탄 테러의 대상이 꼭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분명히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냥 무작정 난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걔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든 뭐로든 자신이 어떻게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일본 측에선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죽이진 않았다. 자기는 군인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발적이지는 않지만 노르웨이 테러라든가 어떤 팔레스타인에서의 어떤 자살폭탄 테러는 그래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 근데 그게 살인을 즐기는 건 아니야. 그럼 약간 악으로 생각하자면 덜 악하게 느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황산 테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더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도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념에 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전에 좀 그 죽인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중근 의사랑 그 네덜란드에서 그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노르웨이. 그렇죠. 노르웨이. 네. 그런데 어떤 게 우리한테 차이를 느끼게끔 만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야. 안중근 의사는 강자한테 저항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그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야. 자기보다 못한 인종에 대해서 테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신념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지. 근데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거는 신념에 가득 차 있어서 나쁘다는 거지. 히틀러나. 그럼 신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통사고를 내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불법 주차를 했어. 불법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에 불법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밤에 예를 들면 얘가 꺼져 있어서 안 보이다가 커브를 돌자마자 거기 우리 있을 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그치. 한밤중에 램프야 고속도로에 빠져나가는 램프에다 거기다 주차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차가 딱 나타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혹은 피하다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그 차가 사고를 유발했죠. 네네. 그리고 그게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차는 그냥 불법 주차한 거에 대한 딱지 정도만 끊게 되고 실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뒤에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뒤에서 받은 게. 뒤에서 받은 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을 가진 거는 잘못인데 그럼 행위에 대한 것은 행위에 대한 악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해야 되고 신념을 잘못 갖고 있는 건 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어떤 행위의 동기와 결과 차원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정확히 생각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 복잡하고만. 흔들리고 있어 다들. 복잡하다. 일단 근데 정말 어쨌든 그러면 그 또 다른 것도 있네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가면은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안 좋아. 그죠? 그렇네. 되게 무겁구나. 근데 재밌어요. 네, 그죠?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우리 용서받지 못할 자. 또 예. 다른 것도 뭐. 예,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얘기를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악이라는 것이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조금 잠깐 쉬었다가 그럴까요?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